네, 안녕하세요. 일단은 제가 첫 타임인 것 같은데, 라이팅부터 시작으로 네 과목을 전반적으로 이제 소개하고, 오늘은 이제 설명회답게,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학원이니까 전반적으로 학원에서 어떻게 좀 수업을 하고, 7점이라는 조금 안정적이고 좀 고득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그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지를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약간 공략법으로 여기는 좀 메모로 해도 되죠? 뭐 1번 한 다음에 내용 구성은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 구성을 전략적으로 하라는 게 뭐냐면 이게 또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. 여기는 두 가지 사례를 그냥 만들어 온 게 A 학생은 심도 있고 되게 심도 있는 개요. 에세이도 되게 심도 있고 열심히 생각하고 막 거의 논문급의 아이디어로 잘 썼고 B 학생은 조금 단조롭고 좀 약간 유치한 느낌이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좀 이거는 너무 좀 초딩 수준 되게 단조롭고 그냥 간단하게 A 학생은 굉장히 막 심도 있고 화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학생 중에서 내용 구성을 전략적으로 한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?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A 학생이 뭔가 잘한 것 같지만 전략적이진 못한 학생이에요. 무조건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. 제일 안타까워요. 너무 멋있는데 저렇게 열심히 안 하고 저 학생은 더 6.5를 빨리 받을 수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더 드니까 이게 너무 수준이 높아도 사람이 그 수준 높은 수준을 영어로 갑자기 확 바꾸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전략적인 학생은 당연히 B 학생이고 이렇게 단조로운 논리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이 글을 써야 빨리 쓸 수 있고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. 이거는 첨삭을 안 받아본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요. 첨삭을 안 받아보고 시험을 보러 가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누군가에게 좀 전문적인 사람한테 첨삭을 받아보고 본인이 뭘 틀리는지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대충 몇 점은 나오는지를 좀 이렇게 가이드를 받고 시험을 보러 가야지 되게 용감하고 막 되게 돈이 많지 않은 이상 굳이 막 시험을 계속 보러 갈 게 못 된다는 게 이제 계속 지금 포인트고 그래서 단조로운 논리 구조 이게 좀 막상 들었을 때는 뭐야? 막 대충 쓰라는 건가? 대충 쓰라는 게 아니라 단조로운 논리 구조를 구사하는 거죠. 되게 본인이 표현하기 쉽고 방금 말한 한국말로 말한 아이디어 그 쓸 수 있어요 영어로?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영어로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쓰지 않아야 돼요. 아이디어가 좋은 건 알겠는데 하면 안 된다고요. 그래서 주로 막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얘기가 약간 이런 건데 그 수업 시간에 실전반 그 시험 볼 때 방금 문제를 읽고 처음으로 떠오른 아이디어는 쓰지 맙시다 약간 이런 거.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딱 떠오르 이거 써야겠다. 그거 안 되고 주로 그 두 번째로 생각한 약간 좀 급이 떨어진 아이디어 있잖아요. 그걸로 쓰면은 돼. 약간 그걸로 쓰면은 6.57이 나올 여지가 더 높아져. 약간 이렇게 돼요. 진짜 통계적으로 통계를 내봐야겠어요. 통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어쨌든 전략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. 이거 말 그대로는 조금 멋있지만 깊이 있게는 단조롭게 쓰라는 거죠. 두 번째는 이거예요. 어휘 선택은 그 안전하게 하라는 것도 좀 이것저것 많이 좀 써보세요. 이거 아니에요. 벌써 분위기가 안전하게? 그럼 아는 것만 쓰라는 거죠? 그럼 아는 거가 몇 개 없으면 어떻게 해요? 그럼 그냥 계속 똑같은 거 써야 돼요. 그럼 이것도 요령이에요. 이것도 요령 없는 사람이나 막 이것저것 쓰다가 틀리고 나오지. 요령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해요.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지 않아요. 이런 건 학원에서나 하지. 학원에서 해보고 맞나? 이렇게 막 좀 이렇게 고쳐줘라. 이렇게 첨삭을 요청하지. 실전에 가서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고 나오는 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. 그냥 똑같은 거 쓰고 나오지. 같은 표현. 예를 들어 뭐 핵심 단어, 키워드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 핵심 단어 그거 5번, 6번, 7번, 한 5번 이상 계속 똑같이 써도 7점대 나와요. 그게 왜 그런지는 어차피 여러분이 경험해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좀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뭐 학원을 다니든지 혼자 뭐 자습을 해서 다시 나중에 학원을 오든지 뭐 이렇게 좀 뭔가를 시작을 하긴 해야 돼요. 라이팅은 영어로 글 쓰는 걸 너무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. 뭐 쓰면 되겠지. 쓰면 되지 않고 이게 좀 공부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여기도 결론은 이거예요. 안전하게 쓰라는 게 오히려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본인이 써서 맞을 수 있는 표현을 계속 쓰라는 거죠. 얼핏 들었을 때는 저러면은 감점인데 감점인데 감점을 받아서 7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. 점수가 7.5는 9점 만점에서 감점을 받고 받은 점수잖아요. 9점 만점인데 왜 7밖에 못 받았어요? 7 되게 높은 점수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충분히 약간 요령만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문법 실수는 무조건 최소화해야 돼요.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안 틀려야 되는 거.
이것도 첨삭을 받아봐야 이제 좀 본인이 인정을 하던데요. 아니 그래도 좀 내용을 좀 잘 쓰는 게 좋지 않나? 그래서 내용을 그러면 이제 써서 와봐라. 그러면 이제 그게 맞을 수도 있죠. 내용을 써서 맞아서 전달이 되면 좋지. 근데 이제 안 되는 케이스가 상당 부분이고 갑자기 어떻게 외국어로 막 심도 있는 내용을 쓰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은 내용을 최소화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사례 중에서 고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. A 학생은 글자 수는 되게 많이 썼는데 글자 수를 채우느라 문법 실수가 좀 많은 사례고 B 학생 글자 수는 좀 못 채웠어요. 왜냐면 한 문장 한 문장 너무 열심히 공들여 쓰느라 시간이 부족해서 글자 수는 좀 못 채우고 뭐 결론 정도 못 쓰고 이런 거. 근데 문법 실수는 좀 적겠지. 왜냐면 한 문장 한 문장 공들여서 잘 썼으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어느 학생이 좀 더 전략적이고 7점을 공략할 만한 좀 자격이 되는 거냐면 당연히 예상했겠지만 계속 A 학생은 뭔가 열심히 하지만 안 되는 학생이에요 지금. 그리고 B 학생은 열심히 하는 건데 요령껏 열심히 하는 거지 뭐 막 대충 쓰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B 학생이 훨씬 7점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. 좀 심하게 높아요. 뭐 이렇게 미비한 차이가 아니라. 그래서 글자 수를 연연해 하느라 막 대충 빨리 많이 쓰는 사람은 7점을 못 받고 천천히 좀 공들여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너무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사실 뭐 차트 같은 경우만 한 10문장은 써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수업 시간 10문장은 써야 거의 만점급이고 수업 시간에 아까 말했죠. 7문장만 쓰고 빠지라고 한다고 7문장만 잘 쓰면 7점이야. 뭐 더 이상 쓰지 마. 약간 이런 식인데 그 학생은 4문장 쓰고 나왔어요. 어떤 학생은. 4문장 쓰고 나왔는데도 전체 글이 전체 점수가 6.5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. 4문장이면 반을 날린 거잖아요. 완전 큰 감점이죠. 근데 그 학생이 한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. 4문장밖에 못 썼지만 그래도 4문장은 공들여 썼다고.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. 공들여 쓰는 거. 그러니까 실력을 가지고 가서 천천히 쓰면 좀 침착하게 6.5 나올 사람은 나오고 아 모르겠어 뭐 이렇게 막 쓰면은 막 분량 되게 많이 채웠는데 4.5도 봤어요. 여기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. 어떤 학생. 그게 나쁜 게 아니죠. 다 끝까지 다 썼고 종이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거든요. 이제 글자 수 되게 많이 썼는데 4.5, 5점일 수 있어요. 그거 이상한 거 아니고 아직 준비가 그냥 부족한 거지 많이 쓰는 게 이제 다가 아닌 거죠.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한 샘플을 말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방금 말한 거 있잖아요. 문법 실수를 최소화하라는 거. 그게 뭐냐면 이제 공부가 안 되면 안 된 학생들은 이렇게 써요. 이거는 그냥 앞뒤 다 빼고 막 진짜 핵심만 쓴 건데 첫 번째 이거 문장을 딱 읽으면 내가 읽을 수는 없겠다. 너무 많이 틀려서 읽을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여러분이 혼자 잠깐 읽어보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. 좀 그런데 어쨌든 in 20 to 29이 의도한 게 뭐냐면 이게 차트였어요. 실제 학생이 쓴 거예요. 그거요. 연령대 대충 느낌은 오죠. 20에서 29세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말을 한 것 같아요. 20에서 29세 연령 그룹에서는 한국의 남성들의 그 플레잉 컴퓨터 게임즈의 비율이 27%다. 이거 안 돼요. 문장 전체를 다 다시 써야 돼요.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5점? 약간 5.5점, 5점대. 한두 군데를 띡 고쳐서 문장을 살려줄 수 없어요. 다 다시 써야 돼요. 그리고 사실 5점대의 특징은 그거예요. 모든 문장이 열심히 쓴 거 아는데 미안하지만 다 틀렸습니다 라는 그냥 공식적인 점수예요. 5.5.5가 나왔다는 건 예외 없어요. 뭐 여러 딱 봐서 문법이 크게 틀린 건 없는 것 같지. 근데 그거는 다시 쓰는 게 훨씬 나은 문장이에요. 다 다시. 그래서 여기도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나오죠. 20에서 29세 사람들. 이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되고 약간 공부를 해야 돼요. 20에서 29세 사람들도 여기 나오죠. Men between 20 and 29 years old. 약간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여러분이 표현하는 걸 보면 또 금방 하거든요. 그것도 이 문장이 좋은 이유가 연령 그룹에 관련된 차트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와요. 연령 그룹별 뭐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한 만족도, 연령 그룹별 뭐 선호도 이런 게 나와서 연령 그룹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. 어차피 오늘은 설명의 자리라서 전반적인 이제 수업보다는 특징이나 팁 같은 걸 알려줬으니까 방금 얘기한 걸 토대로 공부 계획을 세우시고 네, 저는 또 뭐 다른 강의나 뭐 다른 온라인 강의에서 여러분을 좀 만날 것 같으니까 뭐 특별하게 의문점이 있으면 그 학원 홈페이지에 이메일 같은 거 있거든요. 이메일 보내도 돼요.
막 아주 막 되게 막 광범위하거나 이상한 질문이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제가 시간 내서 답변을 하거든요. 이런 게 좀 고민이거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거나 뭐 무슨 말을 들어야 되거나. 그래서 혹시 학원에 안내 데스크에 전화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수업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좀 문제나 의문점을 해결해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 그대로 계시면 되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시간을 진행할 거니까 오늘 계속 끝까지 있으면서 좀 좋은 팁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점수 잡는 Hackers.